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9과 2, 미래형 인간, 과제 2, 예측하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어떠한 상황을 예측해서 말하게 될 때가 많아요. 특히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라면은 그런 예측하는 표현들을 쓸 일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측하기, 발표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 중 예측하기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측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 표현들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효과 또는 결과를 예측해 볼 때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지금의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또는 발표 주제가 영어 공용화 문제예요. 자, 모국어와 함께 나라에서 공식적인 언어로 영어를 채택해서 사용하자라는 영어 공용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요. 자, 앞으로 영어 공용화를 시행할 시에 나타날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뒷문장에 첫째, 둘째, 셋째 해서 하나하나 소개할 거예요. 자, 그 전에 먼저 단기 효과를 예측해 보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어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영어 공용화를 시행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뒷부분에 그 기대되는 효과들 하나하나 붙여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예측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가 초래될 것입니다. 자, 초래되다 라는 말은 결과가 나타나다 라는 말인데 주로 부정적인 결과일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문제 될 결과가 소득의 양극화예요. 자, 그럴 때 소득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앞에 조건절 붙여볼게요. 분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다가 조건이에요. 자, 분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다를 조건으로요. 분배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득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로 예측하기 표현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요. 예측하기 어려울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예측하기 어려운 것 앞에 주어로 넣어주시고요.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 말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예측하기 힘든 것, 주가의 변동입니다. 자, 이럴 때요. 주가의 변동은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굉장히 확실시되는 예측을 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거의 확실하다, 확정하는 예측을 할 때요. 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사용해서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모두 현실성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실용화될 것이다가 본인이 예측하는 바예요. 자, 거의 확실해요. 그렇다면은 네. 지금은 모두들 현실성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몇 년 내에 실용화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로 강력하게 말해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할 때 자주 사용하는 조건절입니다. 내다볼 수 없다면으로 앞에 선행절의 조건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뒤에 부정적인 결과가 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면 성공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측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 표현들을 익혀봤고요. 자, 지금부터 익힌 표현들 바탕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빗나간 지난날의 예언들입니다. 읽고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예언이 뭐죠? 네,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들이죠. 미래를 예측해서 말한 예언들. 자, 하지만 틀렸던 예측이 빗나갔던 틀렸던 예언들 3가지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고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폭발에 대한 예언입니다. 18세기 말 멜더스의 인구론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자, 18세기 말에 멜더스가 인구의 폭발을 예측한 근거 찾아주세요.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앞부분이죠. 자, 근거가 없이 예측을 하진 않았겠죠? 자, 멜더스의 근거는 바로 앞부분에 1950년대의 인구에 비해 1960년대의 인구가 40% 정도 증가했다는 데서 근거했습니다. 자,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예측이 틀린 예측이라고 하죠. 자, 인구는 크게 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이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 2번. 자, 앞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까지 연장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예측 한번 말해보세요. 자, 일단 자료 제시해드리면요.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여성 평균 수명이 83, 그리고 남성의 평균 수명이 77.3세라고 합니다.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이고요. 자, 하지만은 미래에는 의료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아마 암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인간 수명이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다양한 의약품의 혜택으로 인해서 젊은 날의 건강관리도 더 잘하게 될 거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는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치료법이 개발될 것이고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는 약품들이 더욱 많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수명은 120세에서 140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여러분도 예측합니다. 전망합니다. 아니면은 또는 예측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 좀처럼 예측하기 힘듭니다. 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해서 연습해 보시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현재의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겠습니다.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에서 아무리 복지적으로 신경을 써줘도 아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인 요소를 제1원인으로 꼽기도 하지만 또 제2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 관념 구조가 바뀐 탓입니다. 자, 이런 구조는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전통적인 구조로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더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개인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4번. 미래에는 어떤 인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부의 분배 문제에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 빈부격차 문제의 심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 사회는요. 잘 사는 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더욱 발달할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발달된 과학기술은 결국 가진 자만 누릴 거란 말이죠. 자, 가진 자만 굉장히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고 갖지 못한 사람은 너무 처참하지까지는 않지 않겠어요? 네. 자, 그래서 빈부격차의 문제의 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사회의 인구 문제, 빈부격차 심화입니다. 먼저 배경 제시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 또한 심각하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류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의 주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자, 미래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덧붙여 줄게요. 좋은 부분부터 갈게요. 미래 사회에는 고도화된 기술 개발로 생활의 편리와 풍요로움이 더해질 것입니다. 자, 하지만 뒷부분에 우려되는 바, 걱정되는 것 붙여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말로는 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더욱 한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격차 문제가 더욱 빨라지다, 고급스럽게 가속화되다로 사용해 볼게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결과 붙여볼게요. 사회의 불균형이 심각해질 것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분쟁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현재도 거론되고 있지만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때문에 우울해진 거 아니시죠? 예측이잖아요. 꼭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틀린 예측들, 틀린 예언들 보고 있잖아요. 그쵸? 저의 예측이 맞으리란 보장도 없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나갑시다, 함께. 다음입니다. 2번. 지구의 냉각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지구의 냉각화 1번. 지구가 냉각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역시 앞부분이죠. 1940년에서 70년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점점 차가워지는 지구라는 주제로 뉴스워크지에서도 보도한 바 있고요. 지구의 냉각화에 따라서 뒷부분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은 곡식의 생산,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지겠죠. 생산량 감소, 인구 기하 문제 등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 지구 냉각화와는 정반대, 지금 현재의 문제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겪고 있죠, 우리는. 2번입니다. 여러분은 지구 온난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떠세요? 지구 온난화는 멈춰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자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예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의 삶이 여러모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하는 예측하기 표현이었습니다. 우선 계속 상승하는 온도로 인해 기근을 초래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물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물 부족 지역 및 국가들이 여럿이며 이로 인한 위생 문제, 작물 재배 부족으로 인한 식량 문제 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물 부족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사회에는 지구의 토양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토양은 지구의 30%이지만 해수면의 빠른 상승으로 미래 사회에는 이미 지도상에서 사라진 대륙들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과학기술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긴 살 거예요. 계속해서 지구 냉각화 3번입니다. 그 외에 어떤 환경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요, 우리 사막화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세요. 이미 육지 면적의 40%가 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서울 잠실 경기장의 2,000배의 면적이 사막화되고 있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근거 제시했습니다. 뒤로는 예측입니다. 앞으로 30에서 50년 뒤 지구 토양 면적의 50%에서 60%가 사막화될 것이라 장담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예측했습니다. 사막화에 따른 문제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큰 폐해로는 황사, 미세먼지 등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 등의 인간 질병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또한 사막화는 결국 경작지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류 식량난이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과학기술로 대체 식량이 개발된다 해도 앞으로 다양한 식재료를 맛보며 즐기는 즐거움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조금 더 재미있고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3번. 컴퓨터 사용의 저평가.
자, 빌 게이츠도 잘못 예측했대요.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자, 빌 게이츠의 잘못된 예측은 무엇입니까? 네, 이 부분이죠. 빌 게이츠조차 뒷부분입니다. 자, 640kB, 자, KB 이거 킬로바이트로 읽으시면 돼요. 640kB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라는 예측을 틀리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인터넷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미 굉장히 발전했는데 발전할 게 또 있어? 하실 건데 앞으로 남은 게 있죠.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인터넷에 대해 예측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의 배경 설명해 주겠습니다. 현재 인터넷은 인간의 생활 속 큰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발전할 곳이 있어? 하겠지만은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인터넷이 결합할 것이다. 예측해 볼게요. 이러한 인터넷은 더 이상 진화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인공지능과 인터넷이 결합해 더욱더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편리해질 건지를 언급해 볼게요. 인공지능의 활성화로 장소의 제약과 통신망의 제약 없이 더욱 간단히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하는데 더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 4번 예측하기 연습입니다. 2100년의 지구와 인류의 상황을 예측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발표해 봅시다. 자, 우리 스마트 에코시티의 인구 밀집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자,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점점 적어지고 사막화로 인해서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죠? 자, 환경 오염이 근거고요. 하지만 첨단 과학 기술 시대의 문을 열면서 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기발한 혁신들을 내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스마트 에코시티, 첨단 과학 기술을 누리며 자연 재해로부터도 보호받는 이런 스마트 에코시티에 인구들이 밀집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근거 제시하면서 말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따라해 주세요. 현재부터 미래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한 미래 사회에는 고도화된 기술로 해결해내고 인류의 생존을 지속하되 더욱 편리함을 누리며 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모델로 2100년 사회에는 에코시티가 조성되고 그 안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거입니다. 이미 사막화, 지구온난화,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염으로부터 차단된 에코시티를 조성할 듯합니다. 더욱 고도화된 인공지능 통신망으로 출퇴근 없이 재택근무로 모든 경제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역할 또한 줄어들어 인공지능이 행정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하기 표현들 사용해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봤습니다. 이러한 앞으로의 사회 구조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등등,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